여러분,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몇 번의 송금이 오갔을까요? 무려 12억 회가 넘습니다. 아마 비트코인을 사본 분이라면 한 번쯤은 친구나 거래소로 전송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럼 모든 기록이 다 합쳐져 나온 숫자죠. 그런데 그 수많은 거래 중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진 송금은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에게 직접 조언을 건넬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비트코인의 또 다른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 할피니입니다. 할피니는 1956년 미국에서 태어나 칼텍을 졸업한 그야말로 촉망받던 컴퓨터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화려했습니다. 게임 회사 아타리에서 스페이스 인베이더 같은 유명 아케이드 게임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죠. 하지만 단순히 게임 개발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사이퍼펑크 운동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는데요. 사이퍼펑크란 암호 기술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지키려는 기술, 사회운동으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디지털 화폐나 익명성 네트워크 같은 아이디어가 바로 이 운동에서 싹텄습니다. 할피니는 이 흐름 속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오기 훨씬 전인 1993년, 그는 암호학으로 만든 디지털 현금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돈의 미래를 암호 기술로 풀 수 있다는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2004년, 그는 재사용 작업증명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이전에 소개한 아담백의 해시캐시였는데요. 해시캐시는 원래 스팸 메일을 막기 위해 만든 기술입니다.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해서 일종의 작업증명 도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죠. 말 그대로 나는 스팸이 아니다라는 도장입니다. 할피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도장을 단순히 스팸이 아니라는 증명으로만 쓰고 끝낼 게 아니라 화폐처럼 주고받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어서 돈이 한 번 쓰면 끝나듯 이 도장도 두 번 다시 쓰이지 않도록 막을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카드에 2,000원이 충전돼 있다고 합시다. 버스를 한 번 타면 잔액이 차감되고 같은 금액으로 다시는 탈 수 없습니다. 디지털 도장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유효하게 쓰이고 소멸돼야 비로소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실물처럼 만져지는 게 없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런 구조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RPOW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 연산으로 토큰을 만들고 같은 토큰을 두 번 쓰는 시도, 즉 이중 지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구조는 이후 비트코인에서 구현된 것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작업증명으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이중 지불을 차단하는 구조 말이죠. 그래서 RPOW는 비트코인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중요한 기술적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2008년 11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공개합니다. 할피니는 곧바로 관심을 보였고 사토시에게 이메일을 보내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토시가 소프트웨어를 보내주자 그는 바로 실행해보고 발견한 버그를 다시 알려주며 개선 작업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2일 역사적인 첫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사토시가 할피니에게 10BTC를 보낸 겁니다. 할피니는 트위터에 러닝 비트코인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는데 이 한 문장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임을 세상에 처음 알린 기록이 됐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꾸준히 노드를 돌리며 문제를 찾아내고 사토시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수정해 나갔습니다. 단순한 첫 사용자가 아니라 사토시와 함께한 첫 번째 동료이자 협력자였던 셈이죠. 훗날 그는 나는 젊고 성실한 일본계 개발자와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지만 사토시의 정체는 끝내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철저히 실무에 집중돼 있었고 목표는 단 하나, 비트코인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할피니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피니 공격은 지금도 보안 논의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해본 분들이라면 거래 옆에 붙는 컨펌 숫자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컨펌은 거래가 블록체인에 얼마나 확실하게 기록됐는지를 보여주고 숫자가 쌓일수록 거래를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피니가 강조한 핵심은 간단합니다. 컨펌이 전혀 없는 0 컨펌 상태에서 거래를 믿고 물건을 내주면 같은 코인을 두 번 쓰는 이중지불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는 큰 금액이나 신뢰하기 어려운 거래에서는 반드시 충분한 컨펌을 기다리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 초창기의 핵심 인물이다 보니 할피니가 곧 사토시라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글쓰기와 코딩 스타일이 닮았다는 주장, 문체 분석에서의 유사성, 그리고 그의 집이 우연히도 도리안 나카모토와 같은 동네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이런 추측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토시와 나눈 이메일 역시 매우 기술적이고 깊이가 있었기에 혹시 그가 진짜 사토시가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할피니 본인은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나는 사토시가 아니다. 게다가 사토시가 활동하던 시각에 할피니가 실제로 마라톤을 완주하고 있었다는 기록까지 나오면서 이 루머는 사실상 힘을 잃었습니다. 다만 이런 오해와 유명세는 그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했습니다. 2011년 정체불명 해커가 가족을 위협하며 1000BTC, 당시 약 40만 달러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할피니는 끝내 비트코인을 넘기지 않았지만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는 누군가 허위 신고를 해 경찰 특수기동대가 그의 집에 들이닥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치 인질극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꾸민 스와팅 장난이었죠. 당시 류게릭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그는 앞마당에서 오랫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 창시자라는 추측 때문에 벌어진 끔찍한 해프닝이었지만 동시에 할피니가 얼마나 비트코인의 상징적인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2009년 할피니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코드를 입력하는 보조 장치를 활용해 작업을 이어갔고 심지어 비트코인 서명 과정을 최적화해 속도를 20% 이상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그는 포럼에 비트코인 앤 미라는 글을 올려 자신의 여정을 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1BTC가 1달러만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0달러를 넘어서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비트코인이 기존 디지털 화폐 실험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익명성과 보안을 결합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냈다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 가운데 지금도 회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첫 트윗, 러닝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가동한다. 짧지만 강렬한 이 문장은 오늘까지도 기념일처럼 되새겨집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 불을 담는다면 코인 한 개당 10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 당시 비트코인의 가치는 영원에 가까웠지만 그는 이미 희소성과 네트워크 효과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남긴 말, 가격은 오르내린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다. 그는 직접 매매로 돈을 벌기보다 비트코인의 철학과 기술적 잠재력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2014년 8월 할피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시신은 냉동 보존되었고 이는 언젠가 과학의 발전으로 병을 고치고 다시 깨어나길 바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죽음조차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아내 프레는 러닝 비트코인 챌린지라는 기부 마라톤을 열어 러너였던 할피니의 정신과 비트코인 정신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피니는 누구보다 먼저 비트코인을 직접 실행해보고 네트워크를 지탱하면서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얻은 부를 선하게 쓰자는 메시지를 남기며 공동체 정신을 일깨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할피니가 남긴 진짜 유산은 코드가 아니라 철학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야말로 비트코인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이유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